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 먼저 좀 살펴주시죠. 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지난달의 고용지표로 인해 12월 중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대장주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융주들의 큰 폭의 반등으로 인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중 미국 내 비농업 부분 고용이 27만 1,000건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8만 2천 건을 대폭 상회하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5%를 기록해 2008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데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0.4%가 올라 지난 1년간 2.5%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연간으로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된 것이 연방준비제도에게 금리 인상 명분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인데요. 채권 선물시장에서 전일까지 56%였던 12월 중 금리 인상 확률이 지표 발표 후 77%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같은 금리 인상 관측 속에 시카고 연방은행의 찰스 에반스 총재는 이번 고용지표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내년엔 미국 경제가 2.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리 인상 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비롯해 월트 디즈니가 예상을 웃돈 실적 발표로 3% 상승하면서 미디 업종을 끌어올렸고 운송, 반도체, 항공사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약과 바이오 등 헬스케어, 에너지, 소매, 금광, 건설, 유틸리티 업종이 하락했으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크게 상승한 2.3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자 이제 증시 이슈와 그리고 특징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벅셔 해서웨이 지난 3분기 순이익도 사상 최대 기록을 나타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의 3, 4분기 순이익이 M&A로 인한 높은 수익으로 인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벅셔 해서웨이는 3, 4분기 순이익이 94억 3천만 달러, A주 기준으로 주당 5,73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작년 같은 분기에 46억 2천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3, 4분기 영업이익은 45억 5천만 달러, 주당 2,769달러로 전년도에 47억 2천만 달러, 주당 2,876달러보다 3.7%가 감소했지만 예상치였던 주당 2,720달러는 웃돈 것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보유하고 있던 하인즈가 크래프트에게 매각되면서 44억 달러의 세후 수익을 올려 실적 개선에 큰 공헌을 했던 가운데 주력 사업인 보험 분야는 부진했는데요. 3, 4분기 보험 사업의 수익은 4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가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요 종목들입니다.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최대 30%까지 하락한 데 따른 보상 차원에서 미국 내 디젤 차량 소유주들에게 최대 1인당 1,250달러를 보상할 것으로 알려진 폭스바겐이 지난 금요일 0.3%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급 웰빙 햄버거 레스토랑인 쉐이크쉑은 3,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7%가 급증하는 등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8%가 상승했던 반면 증권사 베어드가 최근 식중독 사태 등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외식업체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2%의 하락세를 보였고 남성복 판매업체 맨스 웨어하우스는 이번 분기 매출이 최대 25%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경고를 내놓으면서 39%가 폭락했고 마지막으로 소형 바이오 업체 ZS 파머스리커는 영국의 아스트로제네카에게 27억 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40%의 폭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들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일정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 일정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먼저 경제지표입니다. 11월 10일 10월의 수출입 가격과 9월의 도매 재고를 시작으로 12일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주간 고용지표,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11월 13일엔 10월의 생산자 물가인 PPI, 10월 소매 판매, 그리고 11월에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11월 9일 딘푸드, 디시네트워크, 소더비스, 프라이스라인, 11월 10일엔 DR 호튼, 마켓, 시트립.com, 트리뷴 미디어, 11월 11일엔 네이티스, 스마트 앤 파이널, 넷이즈, 11월 12일 어드밴스 오토, 콜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너자이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노스트롬, 시나닷컴, 웨이보,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스. 마지막으로 11월 13일엔 JC페니, 타이코, 블랙베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글쎄요. 벅시어 해서웨이가 예전만큼 뭐 이제 실적이 안 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좋은 기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시황센터 연결해서요.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